이번 동영상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고자산은 기업의 매출 원가와 직결되며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올바른 평가 방법의 선택과 적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전자, 정밀기기 등 제조업에서는 대규모 재고관리 정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재고평가가 이루어지며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방법의 적용과 효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는 선입선출법, 평균법, 가중평균법, 개별법 등의 재고평가 기본 개념을 요약하고 자동차 및 제조업 주요 기업들의 회계정책 사례를 들어 실무 적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참고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net realizable value NRV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먼저 재고자산 평가의 개념을 취득원가의 구성, 순실현 가능 가치, 원가배분 방법, 표준원가법과 소매제고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재고자산은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이거나 생산 과정에 사용될 자산으로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완제품, 상품 등이 있으며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첫째, 취득원가의 구성으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구매원가뿐 아니라 전환원가 및 현재 상태와 장소까지 운반하는 데 든 기타 원가를 모두 포함합니다. 단, 비정상적인 폐기나 낭비로 인한 원가,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일반 관리비, 판매비 등은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단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둘째, 순실현 가능 가치로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재고를 판매하여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서 추가 완성 비용과 판매 비용을 차감한 순금액입니다. 앞으로 순실현 가능 가치를 NRV로 부르겠습니다. 만약 시장 가격 하락이나 재고 손상 등으로 인해 재고의 NRV가 장부상 원가보다 낮아지면 그 차이를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인식하여 재고 가치를 NRV까지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이전에 손상 처리한 재고의 가치가 회복되어 NRV가 상승할 경우 이미 인식한 손실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입 금액은 해당 기간의 매출원가 등 비용을 감소시키는 형식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면 LS일렉트릭은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재고자산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원가 배분 방법은 재고의 물리적 흐름과 관계없이 회계상 원가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가정이 사용됩니다. 대표적 원가 배분화법으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가중평균법이 있으며 개별식별법은 특정 프로젝트나 식별 가능한 개별 품목에 적용됩니다. 후입선출법은 재고 단가를 인위적으로 낮추어 이익을 조정하는 등의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상장기업의 경우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 생산된 재고부터 판매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기말재고는 가장 최근 원가로 구성됩니다. 개별법은 개별 품목별 실제 발생 원가를 대응, 주로 고가품이나 특정 프로젝트용 재고에 적용하며 평균법은 일정 기간 동안 매입된 평균 단가로 재고 평가하며 매입고 시마다 가중평균 단가, 재계산 이동평균 또는 기간별 평균으로 배분합니다. 후입선출법은 가장 나중에 매입된 재고가 먼저 판매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기말재고는 오래된 원가, 잔존가치가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사례는 유통업 재고자산 평가 방법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표준원가는 정상적인 재료비, 노무비, 조업도를 전제로 미리 정한 단가로 재고를 평가하고 차이를 원가 차이로 별도 관리합니다. 표준원가로 계산된 재고 금액이 실제 원가와 유사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표준 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소매제고법은 다품종의 상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에서 판매 가격에서 표준 마진을 차감하여 원가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편의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고평가 주요 원칙 및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일 원가 공식의 일관성 면에서는 기업은 상호교환 가능한 재고에 대해서는 선입선출법이나 평균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유사한 성격과 용도의 재고에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다만 재고의 성격이나 용도가 부문별로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부문별로 상이한 원가 공식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부의 재고는 다른 사업부의 재고와 용도가 다르면 한쪽은 선입선출법, 다른 쪽은 평균법을 쓸 수 있지만 단순히 지역이 다르거나 세법 차이 때문에 평가법을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개별법 적용 범위는 특정 프로젝트용 또는 서로 교환이 불가능한 독특한 재고 아이템의 경우 개별식별법을 사용하여 해당 재고 개별 원가를 대응시킵니다. 예를 들어
대형 맞춤 생산 설비, 선박, 항공기와 같이 제작 기간이 길고 제품별로 원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의 실제 투입 원가를 집계하여 개별법으로 처리합니다. 셋째, 후입 선출법 금지는 기업의 실제 재고 흐름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재무 상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넷째, 평가 손실의 인식으로 재고의 NRV가 원가보다 낮아 발생하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그 발생 기간의 당기 손익의 비용으로 즉시 인식합니다. 이는 자산은 회수 가능한 금액을 초과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업체가 구형 재고 제품을 더 이상 원가 이상으로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미리 손실을 인식하여 재고를 NRV로 감액합니다. 다섯째, 평가 손실 환입으로 이전에 인식했던 재고 평가 손실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시장 여건 개선으로 NRV가 상승한 경우 앞서 감액한 금액을 한도로 손실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환입 역시 발생한 기간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나 수익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해당 기간의 매출 원가를 감소시키는 형태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전자 업계에서 2023년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락으로 막대한 재고평가 손실을 계상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4년 들어 일부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자 평가 손실의 일부를 환입하여 실적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환입 후의 재고장부 금액은 원가와 새 NRV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시요구사항은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기업이 사용한 재고원가 산정 방법을 공시하고 재고자산의 주요 구성 내역과 단기 인식한 평가손실 및 환입금액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재고자산은 원가와 NRV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며 원가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정된다는 식으로 회계정책을 기재하고 해당 기간에 인식한 재고평가 손실이 있다면 그 금액을 주석에 밝혀야 합니다. 이는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재고평가 방침과 손실 처리 내역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재고평가 방법 실무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 실무 적용은 대량의 재고를 취급하는 제조기업에서는 ERP상에서 선입선출을 직접 적용하기보다는 평균법으로도 충분히 원가 흐름을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격히 적용하려면 재고 입고 시점별로 층을 관리해야 하고 특정 출고가 어느 입고분에서 나왔는지 매칭해야 하므로 시스템 복잡도가 증가합니다. 유통기한이 있거나 가격 변동이 심한 원자재를 다루는 식품이나 제약업에서는 선입선출이 논리적으로 적합하므로 별도 관리 시스템에서 선입선출원가를 산출한 뒤 회계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둘째, 공급망 SCM과 재고평가로는 제조업의 생산 방식과 공급망 전략은 재고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저스트-인-타임 생산 방식을 채택한 자동차 기업은 재고 보유 기간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선입선출이나 평균법으로 평가하더라도 원가 차이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재고가 오래 쌓여 있지 않아 원가의 층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자산업처럼 재고 회전율이 낮아 재고가 장기간 보관되는 경우 오래된 재고와 신규 재고 간 단가 차이가 클 수 있어 평가 방법에 따른 영향이 커집니다. 이러한 산업에서는 정기적 NRV 테스트를 통해 오래된 재고의 가치 하락을 평가 손실로 인식하고 이는 곧 공급망상의 재고 정책과 맞물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기업은 수요 급감 시 생산을 줄이고 남은 재고에 대해 예상 판매 가격을 재평가하여 손실을 선반영합니다. 셋째, 물리적 재고 관리와 회계 연계 방식으로는 ERP 시스템은 창고 관리나 물류 시스템과 연동되어 입출고를 기록하고 실시간 재고 수량을 파악합니다. 계속 기록법을 통해 수량과 금액이 실기간 업데이트되고 연말에 실제 재고 실사를 통해 장부와 물리 수량을 대조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보면 매년 연초에 주요 공장과 출고, 대기장의 재고에 대해 실사 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고 감모나 이탈 여부를 확인하여 장부를 수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재고평가 자동화와 의사결정 지원으로 최근 ERP SCM 솔루션은 재고 회전일 분석, ABC 분석 등을 통해 느린 회전 재고나 불용 재고를 식별하고 관리자가 평가 충당금을 설정하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움직임 없는 재고는 50% 감액, 1년 이상은 100% 감액 등의 내부 정책을 시스템 리포트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RV는 개별 품목의 시장 판매 가치를 고려해야 하므로 시스템 자동 분계보다는 재무부서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영업팀의 판매 전망과 마케팅 할인 계획 등을 공유받아 판매 가능한 가격을 추정하고 필요시 추가 손실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간에 해당 재고를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면 앞서 설정한 충당금을 환입하는 식으로 탄력적인 회계 처리를 합니다. 이런 절차는 ERP에서는 예산 대비 실제 차이 분석이나 원가 관리 모듈과 연계되어 재고자산 회전율 개선과 손익 변동성 관리에 기여합니다. 사례는 회계정책, 재무제표 반영, 공급망 생산 연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입니다. 회계정책으로는 현대자동차는 이동평균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 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NRV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원가는 재고자산 분류별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배분화돼 이동평균법 단 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법을 채택한 이유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부품 단가 변동이 비교적 완만하고 동일 부품을 대량 생산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평균 단가로 평가해도 실제 원가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와 같은 완성차 업체는 전통적으로 표준원가 제도를 내부 관리용으로 운용하지만 실제 원가에 가까운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합니다. 기아자동차도 동일하게 이동평균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착품은 개별법을 적용한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을 살펴보면 현대자동차의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는 재고자산 회계정책으로 위에 이동평균법 적용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재고의 취득원가에 고정 및 변동 제조 간접비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설비 감가상각이나 공장 간접비도 적정한 기준으로 재고원가에 배분됨을 뜻합니다. 주석에는 재고자산의 세부 내역으로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제품 등의 금액과 기말 재고 충당금이 공시되는데 예를 들어 2021년 말 현대차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약 1,24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감사보고서에 매년 재고실사 시행 일자와 장소를 공개하여 주요 공장과 출고대 기장에서 재고실사를 실시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회사의 재고가 실지 재고와 일치한다는 신뢰를 주는 정보입니다. 공급망 생산 연계 실태를 살펴보면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은 대규모 부품 협력 사망과 JIT 생산 방식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현대차는 완성차를 조립하기 위해 수천 개 부품을 적시에 받아 사용하며 재고일수를 낮게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고속회전 재고 환경에서는 선입선출이나 이동평균이나 결과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동평균법으로 간소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부품은 들어오는 족족 생산에 투입되므로 굳이 오래된 부품과 신규 부품의 원가 차이를 구분하지 않아도 평균 단가로 평가하면 됩니다. 다만 자동차 모델이 단종되거나 판매 부진일 경우 남는 재고는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재고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장기 재고나 불용 재고를 식별하고 필요시 매각 가격 감안한 NRV로 평가 손실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판매가 부진한 재고 차량은 할인 판매를 해야 하므로 그 할인분을 미리 재고 평가 손실로 잡아두는 식입니다. 이러한 재고 정책은 생산 계획과도 연계되어 재고가 누적되면 생산을 조절하고 신차 출시 시 구형 모델의 재고 소진을 촉진하는 등 공급망 전체 최적화를 도모합니다. 또한 재고평가 방식 이동평균법은 현대차의 ERP 모듈에 내재화되어 있어 구매 생산 판매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고 트랜잭션이 자동으로 평균 단가에 반영되고 경영진은 원가 변동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전자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계 정책의 경우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에서도 원가는 평균법에 따라 산정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그룹사인 삼성물산이 공시한 재고회계 처리 정책을 보면 재고자산의 원가는 개별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자부품 및 정밀기기 제조사인 LS일렉트릭 역시 재고자산은 원가와 NRV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며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한다고 회계정책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전기 업종에서는 대량의 자재와 부품을 취급하고 생산 공정에 투입하기 때문에 평균법이 가장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부품 가격의 등락폭이 크더라도 평균법을 쓰면 단가 변동성이 완화되고 재무제표상 이익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반영은 삼성전자 및 LS일렉트릭 등의 재무제표 주석에는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LS일렉트릭 2024년 별도감사보고서 주석에는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전자업종은 제품 수명 주기가 짧고 기술 진부화가 빨라 평가 충당금 설정 규모가 큽니다. 실제 사례로 삼성전자는 2023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 급냉으로 대규모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2023년 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수조 원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판매 부진 재고에 대한 선제적 평가 충당금 설정이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삼성전자 2025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연결 재고자산 총액 58조 5,928억 원 대비 평가 충당금 5조 3,726억 원을 차감하여 순액 53조 2,20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약 9%에 달하는 금액을 이미 평가 손실로 처리하여 재고 가치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주로 반도체 재고 가치 하락에 따른 충당금으로 추정되며, 2024년 들어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일부 충당금을 환입하여 이익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LS일렉트릭의 경우도 주석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고 언급하여 환입 처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생산 연계를 보면 전자업종의 생산 및 공급망은 짧은 제품 주기와 높은 변동성이 특징입니다. 반도체나 스마트폰의 경우 수요 예측 오차나 경기 변동에 따라 재고가 급격히 누적되기도 하고 부족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업황에서 기업들은 재고 수준을 조절하기 위해 생산 라인 가동률을 탄력적으로 변경하고 필요시 재고 조정 비용을 감내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메모리 재고 폭증 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감산을 단행했고, 그럼에도 남은 재고에 대해서는 NRV 테스트를 거쳐 대폭 평가 손실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급망 측면에서 선제적 손실 인식을 통해 이후 가격 회복 시 부담을 덜고, 시장에서는 재고 조정 완료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전자업체들은 또 재고 구성을 세밀히 관리하는데 완제품 재고 외에 미완성품과 원부자재 재고가 상당합니다. 재고 평가 방법은 이러한 공정 간 이동품의 원가를 단순화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데, 매 공정 투입 시마다 평균 단가로 원가가 롤업되므로 제품별 총원가를 계산하기가 수월합니다. 만약 실제 원가가 표준 원가와 차이가 크다면 그 차이는 원가 차이로 별도 분석하여 어떤 공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는지 피드백을 얻습니다. 전자산업에서는 회계상 재고평가가 생산관리 지표와 맞물려 운영되며 궁극적으로 공급망의 효율화를 지원합니다. 정밀기기 산업의 사례입니다. 먼저 회계 정책으로는 정밀기기 제조업에서 공장 자동화 장비, 산업용 전장품, 의료기기 등의 재고평가에서는 제품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이 병용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부품이나 소모품 재고는 평균법을 쓰는 반면, 주문 제작식으로 생산하는 고가장비는 개별법으로 원가를 관리합니다. LS일렉트릭의 경우 회사 사업이 변압기, 전력기기 같은 주문 제작 프로젝트와 배전 부품 등의 반복 생산 제품을 모두 포괄하므로 회계 정책의 미착품 주문품은 개별법, 기타 재고는 평균법을 명시한 것입니다. 동일 사양의 측정 장비나 의료기기를 소량 반복 생산하는 기업은 평균법이나 선입선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품당 단가가 높고 생산 회전율이 낮다면 선입선출이 유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내 정밀기기 제조사도 편의성과 시스템 연계상 평균법을 채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평균법은 특히 원재료 및 부품 조달 단계에서 단가 입력 실수를 줄이고 원가 산정 프로세스를 단순화해주기 때문입니다. LS일렉트릭의 재무제표를 예로 들면 평균법 적용과 개별법 적용 범위가 주석에 함께 기재되어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세부 내역으로 원재료, 저장품, 제품, 제공품, 미착품 등이 나누어 공시되고 각 항목별 평가 전 금액과 평가 충당금, 순장 부금액이 표로 제시됩니다. 제조업에서는 완제품뿐 아니라 사용되지 않고 남은 원재료에도 평가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선입선출법에 따르면 제품에 투입될 원재료의 NRV는 해당 제품이 원가 이상 팔릴 전망이라면 감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재료 가격 자체가 폭락하여 완제품을 원가 이상 팔아도 재료가 남아돌거나
재료 자체의 시장 가격이 떨어진 경우에는 원재료도 NRV로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밀 센서 제조사가 특정 부품을 대량 구매했는데 기술 진보로 그 부품이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다면 남은 부품 재고를 폐기 처분하거나 할인 판매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원재료 재고에 대해서도 평가 손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LS 일렉트릭을 비롯한 정밀기기 업체들은 이러한 원재료 및 미착품 미입고 자재의 가치 하락도 충당금 설정으로 대비하고 있으며 주석에 해당 내용이 반영됩니다. 재무제표에는 또한 평가손실 환입에 대한 정책과 금액이 나타나는데 LS 일렉트릭 사례에서 보았듯 환입분은 매출원가에서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당기손익에 기여합니다. 공급망 생산 연계 실태를 보면 정밀기기 산업은 수주 생산과 예측 생산이 혼재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수주 생산의 경우 고객 주문이 확정되어야 생산을 시작하므로 불필요한 완제품 재고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납기 준수를 위해 안전재고로 일부 부품을 쟁여두기도 합니다. 이러한 안전재고는 회전율이 낮아지면 장기재고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ERP에서 자재 소요 계획 MRP를 활용하여 부품 재고 수준을 최적화합니다. 또한 공급망 리드타임이 긴 핵심 부품은 미착품 상태로 오래 머무르기도 하므로 이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개별 원가를 추적합니다. 각 공정 단계의 WIP를 과대하게 쌓아두면 원가가 지연 인식되고 재고자산이 불어나므로 기업들은 공정 간 풀 시스템을 적용해 재고를 줄이고 스루풋을 높입니다. 재고평가 방법과 관련해서 개별 프로젝트의 원가를 관리할 때 ERP의 프로젝트 모듈 제품 원가 관리 기능을 사용하여 해당 프로젝트 원가를 집계하고 완성 시 완제품 재고로 대체합니다. 이는 곧 개별법 적용과 유사한 효과로 프로젝트 단위 원가와 수익을 정확히 인식하게 해줍니다. 한편 대량 생산 부문에서는 표준 원가를 통해 원가 통제를 하며 생산성 향상으로 발생한 원가 절감은 유리한 차이로 별도 관리하여 이익에 반영합니다. 요약하면 정밀기기 산업에서 재고평가는 생산 공정상의 효율과 직접 연결되어 프로젝트 원가 관리, 품질 관리, 공급망 조달 전략과 함께 운영되며 회계와 현장이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조업의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